선크림 요즘 여름이니까 많이 바르잖아요. 선크림 바르고 나서 이중세안 이거 무조건 해야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번에 촬영했던 영상 중에 선크림 바르고 시간대별로 이 선크림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어차피 선크림 바르고 한 2~3시간 지나서 이런 자외선 차단 기능도 없어지고 선크림 효과가 줄어들면 이중 세안을 꼭 해야 되냐? 한번 세안하기도 힘든데 단일 세안만 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선크림 과연 이중 세안이 진짜 피부에 도움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선크림 바른 후에 이중 세안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죠? 곧 공개가 됩니다. 어디 정보를 봐도 선크림 바르면 꼭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선크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자외선 차단. 그렇죠.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피부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는 피부의 노화를 좀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피부의 진피를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오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그리고 유지가 길게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나 그게 고분자 폴리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정도 그리고 단일 세안만으로는 다 제거되기 힘든 거죠. 특히나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이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거든요. 이런 미네랄 성분이 피부 위에서 아주 미세한 분말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밀가루 반죽을 손에 바른 상태에서 그냥 물로만 씻으면 잘 제거가 안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을 피부에 바르면 그 성분들이 흡수가 되고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 피부 안에서 열분해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유기자차 선크림이 대부분은 오일, 지용성인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피지로 덮여 있죠. 그런 피지도 지용성, 오일이기 때문에 더 잘 흡수가 되고 오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분 자체도 지용성 제품들이 많은 거죠. 이런 지용성 제품들은 또 쉽게 제거가 안 돼요. 식용유 묻은 후라이팬을 물로는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기자차나 무기자차나 외부의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막 비 오는 날에 엄청 좋은 비옷을 입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이 비옷을 입은 상태에서 씻으면 당연히 내 몸이 안 씻겨지죠. 그쵸.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 어. 비옷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오염물질들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세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또 여쭤보는 게 그러면 이중 세안을 할 때 세안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일단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로 크게는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세안제는 좀 오일을 잘 녹이는 그런 제품들이 좋아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같은 거 그리고 클렌징 밀크 같은 오일을 잘 녹여내는 세안제가 좋고요. 그리고 2차 세안제는 이런 오일을 제거하고 나서 안쪽에 좀 수분감으로 나머지 잔여물이나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들, 친수성 제품들, 클렌징 워터나 아니면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들을 추천드리죠. 그러면 이중 세안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무기자차나 유기자차 성분들이 피부에 남게 되면 모공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성분들이 남아서 피부에 막을 형성하고 있으면 세안하고 나서 우리가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 막 바르잖아요. 고가의 제품도 바르고 막 좋은 것도 바르지만 실제로 그 제품들이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선크림을 바르면 원장님 이중 세안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 제가 선크림 바르려면 이중 세안이 중요한 이유를 다 설명드렸죠. 네. 그런데 이중 세안이 오히려 더 독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민감성 피부거나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이중 세안은 선크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제거하고 2차로 또 한 번 제거하는 건데 민감해진 피부에서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하다 보면 기존에 무너져버린 장벽까지 손상을 시킬 수 있어서 트러블을 야기하거나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선크림 자체를 안 바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는 있어요. 선크림 성분 자체도 피부에 자극감을 주거든요. 특히나 SPF나 PA가 높은 수치일수록 더 피부에 자극감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고 내가 어떤 크림이나 에센스로 앰플만 발라도 좀 트러블이 날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외부 노출을 좀 삼가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모자를 쓰거나 간접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시면 PA나 SPF가 좀 낮은 거를 사용하시면 덜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단일 세안 정도 하시면 되는데 단일 세안제로 추천드리는 거는 클렌징 밀크
또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나 약산성 클렌징 젤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오일이나 밤 같은 거는 피부 장벽 그리고 장벽 역할을 하는 피지까지 다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원장님. 선크림과 피부 타입별, 올바른 세안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기자차를 써요. 저는 무기자차를 써요. 저는 혼합자차를 써요. 어떤 세안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선크림 제형별로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피부 타입별로 선택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선크림이 유기자차건 무기자차건 혼합자차건 다 피부에 좀 오래 남아있도록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타입별로 선크림을 바른 후에 어떤 제품으로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지성, 그리고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그리고 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감성, 총 4타입으로 좀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 잘 몰라요, 다들. 네.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세안을 안 하고 제품을 안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일이나 피지가 번지르르하게 되시는 분들이 지성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들번들거리고 화장도 막 밀리고 하는데 안은 계속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수분 부족형 지성. 그리고 세안하고 바르지 않으면 정말 당기거나 너무 건조해, 피부 얇고 잔주름 많아, 이런 분들이 건성. 그리고 민감성은 피부가 홍조가 있거나 따끔거리거나 막 각질이 일어나거나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민감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표를 그려. 기술의 발달.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거 이미지로 넣으면 안 돼요. 원래 다 옛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 일단 지성이신 분들은 피부 자체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오일이 많은 거거든요. 포인트는 확실하게 피지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이런 오일 성분을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거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밤 같은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오일과 밤의 큰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기름? 그건 공통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구워 먹고 난 기름을 가만히 놔두면 굳죠. 네. 얘는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오일이고 아. 이렇게 좀 굳어 있는 게 밤인데 차이는 밤이 좀 수분 제형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러빙하거나 유화시킬 때 좀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산성 젤이나 아니면 폼을 추천드려요. 왜 약산성이냐, 이게 폼이나 젤 같은 이런 클렌저 같은 것들도 약산성이 있고 알칼리 성분이 있거든요. 우리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약산성 상태예요. 그래야 몸에 좋은 균들이 남아있고 몸에 안 좋은 균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알칼리 성분들은 더 강력하게 제거를 해요. 근데 1차적으로 오일이나 밤 같은 걸 사용해서 이미 노폐물이라든가 오일 성분들을 제거를 했는데 거기다 또 강한 세안제를 하게 되면 상처 났는데 거기다 때미는 거랑 같은 거죠. 특히나 이중 세안할 때 2차 세안제는 가능하면 약산성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젤이랑 폼의 차이가 뭔가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냥 이게 이름 그대로예요. 폼은 거품이 나요. 젤은 거품이 잘 안 나요. 그게 그냥 외형적인 큰 차이고, 네. 폼이 좀 더 세정력이 좋아요. 겔은 세정력은 조금 더 약해요. 근데 대신에 수분감은 더 좋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유분기에 많으니까 세안제를 강한 걸 쓰고 뽀득뽀득할 때까지 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뽀득뽀득하다는 거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피지라든가 죽은 각질 세포들까지 다 제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뽀득뽀득하다는 거는 과하게 세안이 됐다라는 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분 부족형 지성. 똑같아요. 지성이기 때문에 오일이나 밤을 똑같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2차 세안제도 제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성이랑 똑같이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지성이신 분들은 대부분 T존, 그냥 이마나 코 쪽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요. 그리고 U존, 볼 쪽이나 턱라인 쪽으로 건조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중요한 게 오일이나 밤 같은 거는 유화가 중요하거든요. 유화 과정이. 오일 성분을 바르고 수분을 묻혀서 얼굴에 묻어있는 오일 성분을 지워내는 과정이에요. 그 유화를 할 때 유분기에 많은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건조한 부분은 그런 유화 과정이나 러빙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부위와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분을 나눠서 유화를 하는 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성이신 부분들, 오일을 쓰면 오히려 얼굴에 있는 피지도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게 클렌징 밀크. 피부 미용병원이나 피부과에 가면 파우더룸이나 세안하시는 데 놓여있는 게 대부분 클렌징 밀크가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써도 자극감이 덜하고 아, 그리고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쓸 수 있고 간편한 거죠. 밤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밤까지는 괜찮지만 오일은 조금 과도하게 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세안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젤, 이것도 약산성이겠죠. 폼이 좀 더 세정력이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성이나 피지 많으신 분들은 여기는 폼 추천드리고 여기는 오일 추천하고, 수부지에서도 오일 추천하고 클렌징 젤을 좀 쓰시는 게 더 낫고 좀 건조하니까. 그리고 건성은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는 밀크랑 클렌징 젤, 클렌징 겔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제형을 많이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선크림만 바르지 않고 내가 화장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화장했을 때는 클렌징 밤 사용하는 걸 지향하고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한다. 네, 맞아요. 어려운 말 쓰시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2차 세안제를 또 여기는 폼을 쓰면 오히려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다. 일단 겔 같은 거 먼저 추천드리고, 썼는데 너무 잔여감이 있는 것 같아, 좀 답답해 했을 때 폼을 좀 고려해보는 게 더 낮은 것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민감성, 이런 분들은 클렌징 밀크나 워터 같은 거 좀 추천드리거든요. 약산성, 여기도 당연히 겔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건성이랑 비슷하지만 이 안에 성분을 조금 잘 봐야 돼요. 무향, 그러니까 향료가 안 들어가야 자극감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저자극 제품들, 화해 어플 이런 데 가면은 화장품별로 그 성분의 자극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향료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좀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그런 성분이 없는 제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밀크나 워터 쓰실 때 화장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물리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밀크도 좀 손으로 유화를 시키고 워터 같은 것도 밀기보다는 조금 꾹꾹꾹 눌러서 하는 방식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언제 이거 보니까 어떤 분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피부에는 노폐물 같은 것도 이물질 같은 것도 좀 없이 깨끗이 빡빡빡 닦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피디님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게 저희 아버지거든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계속 얼굴을 빡빡빡빡 닦으시는 게 버릇이 됐어요. 꼭 그런 분들이 기미가 많거나 홍주가 심하거나 혈관이 많이 발달돼 있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트러블이 일어나고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후라이팬을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맛있게 했어. 다 해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세척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폼 같은 걸로만 닦아도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깨끗이 오일을 없애야 된다고 갑자기 철수 세미를 갖고 와서 뻑뻑뻑뻑 문지르는 거예요. 다른 뭐 스테인레스는 버티겠지만 네. 보통 코팅되어 있는 후라이팬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테인레스 후라이팬 정도의 피부야, 저항성 피부야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어떻게 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코팅팬이야 그러면 뜨거운 물 많이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철수세미 같은 반복적인 강한 물리적인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스펀지라도 너무 빡빡빡빡 문지른다면 결국에 코팅이 벗겨지겠죠. 그럼 후라이팬도 오래 못 쓰게 되고 그럼요. 금방 망가지게 되고. 금방 망가지고 후라이팬이야 새로운 걸 사면 되지만 우리 얼굴은 새로운 얼굴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가는 거죠.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지켜보고 맞으면서 내 얼굴이 나이를 더 먹는 거야. 이 세안 습관 하나가 엄청 중요하네요, 생각보다.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내 습관처럼 잘 돼 있어야 그 뒤에 어떤 시술을 받아도 오래 가고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럼요, 원장님.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 세안 방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특수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크림도 바르고 메이크업도 좀 이렇게 진하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 해서 막 계속 덧바르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좀 세안 방법이 약간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선크림 바른 후에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중 세안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겹겹겹이 케이크처럼 많은 오일 성분의 제품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안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 세정제의 양을 좀 늘리는 거예요. 또 후라이팬을 얘기하면 올리브 오일 정도를 손가락만큼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나서 제거할 때는 한 방울 정도의 세척제를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전을 붙였어, 식용유를 엄청 들이부어서 요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정할 때는 손가락만큼의 세척제로는 당연히 안 제거가 되겠죠. 그쵸. 더 많은 양을 쓸수록 더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세정제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이런 제형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유화거든요. 이런 유화의 시간을 평상시 일반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 2, 30초라면 이렇게 화장이 진한 날은 한 5, 60초 정도로 늘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분들은 이렇게 좀 오래 했을 때 좀 트러블이 날 수 있죠. 화장 자체를 진하게 하는 걸 삼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에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 바르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더 중첩돼서 선크림이 얼굴에 남아있겠죠. 아까 추천드린 것 중에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제형을 써서 오일 성분을 좀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유난히 더 많이 축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코 옆에, 그리고 헤어라인, 그리고 턱 라인. 세안을 할 때 그렇게 좀 쌓여 있을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세안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거의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선크림.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선크림의 효과도 온전히 누린 상태에서 선크림으로 인한 이런 트러블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바른 세안법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무겁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쓰면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민감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상태에서는 선크림 자체가 또 트러블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중 세안 자체가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좀 삼가하거나 아니면 저자극성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가서 세안을 해야 돼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저녁 세안은 귀찮은 과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외부로부터의 자외선이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느라 고생한 내 피부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요? 선크림은 잘 바르는데 바를 때마다 트러블이 나거나 어떤 세안제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세안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질문 주시면 제가 진료 끝나더라도 답변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늘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